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고추 보시면은 고추가 이제 80cm 이상 다 자라고 있습니다. 거의. 여기는 이제 거의 이제 한 60일 정도 돼 가거든요. 60일 정도 돼 가니까 고추가 이렇게 자라는 거는 당연하고, 이제 나머지 분들도 다 잘 자랄 겁니다. 이제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밤온도도 15도 이상 거의 유지가 되니까 그나마 고추한테는 다행입니다. 저희들 이제 농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농부들은 이 고추 농사가 1년 농사잖아요. 그냥 재미로 짓는 게 아니고 1년 농사이기 때문에 일단 고추를 해서 이제 수익을 내려면은 첫 번째는 착과량이 좋아야 됩니다. 그죠? 착과량이 좋아야 되고, 일단 고추가 크고 과피가 두꺼워야 돼요. 고추가 커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요즘에 다 대가종으로 나와요. 고추를 다 개량해 가지고 대가종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내는 고추는 두껍습니다. 과피가 두꺼워요. 그래야 고춧가루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마지막으로 뭐합니까? 씨를 크게 많이 만들어야 돼요. 고추의 영양분은 씨앗에 있습니다.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고추의 대부분의 영양분은 씨앗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고추 자체에 영양분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그대로 갈아가지고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리고 씨앗도 볶아가지고 고추 씨기름도 내고요. 영양분이 고추 씨에 다 있습니다. 그럼 농부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우리가 대가종 심죠. 그 다음에 대가종이고 과피가 두꺼운 걸 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농부가 해야 될 것이 고추 씨앗이 많이 들게 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가 집에서 드실 거면은 고추 씨앗이 많이 없게 키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이 고추꽃 있잖아요. 고추꽃. 이 꽃잎수를 보고 영양 상태를 알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영양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했죠. 이 영양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영양 상태를 알 수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요, 여기 고추 잎을 제일 먼저 봐요. 고추 잎이 진한 녹색이면은 얘가 우리가 주 성분 NPK, 이게 3대 영양소입니다. 고추의 3대 영양소 NPK를 잘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고추가 진녹색이 돼요. 우리가 고추 모종을 받아오면은 우리가 이제 연녹색이잖아요. 대부분 연녹색 고추가 이제 대부분이고, 그리고 고추 새순이 나올 때 보면은 연녹색입니다. 연한 녹색. 그러다가 얘가 이제 비료를 빨아들이면서요, 고추잎이 진녹색이 돼요. 그러면은 이 고추가 내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고 있구나. 그 영양분은 대부분이 NPK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속 주고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점점 잎이 두꺼워지고 조직이 단단해지는 것은 칼슘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잘 하는데, 그래서 고추를 키우시려면은 잎을 크고 진녹색으로 처음에는 키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니까. 그렇게 키우는 게 이제 실력이니까 그렇게 키우시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NPK를 잘 주시면 돼요. 미끄럼으로 우리가 다 했잖아요. 용성인비하고 퇴비하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미끄럼으로 줬기 때문에 물을 잘 주시면은 이 NPK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보는 게 이제 고추 영양 상태를 볼 때, 이 고추 제가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훨씬 좋을 것 같네요. 자, 고추잎을 이렇게 보시면은 고추잎이 이렇게 진한 녹색이고요. 고추잎이 이렇게 크게 만들수록 좋습니다. 고추잎을 크고 진녹색으로 만들면은 얘가 NPK를 잘 빨아들인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고추 이게 기둥을 보시면요, 이 기둥이 이렇게 각지게, 동그랗게가 아니고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아닌 이런 각지 모양으로 키우면은 고추가 영양분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얘가 영양 상태가 좋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고추잎이 이렇게 비대칭으로 형성이 돼야 돼요. 계속 초반에는 거의 대칭입니다. 거의 대칭인데,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거의 대칭, 여기도 약간 비대칭이긴 한데 거의 대칭입니다. 대칭이다가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이 비대칭으로 이렇게 가요. 고추가 이렇게 비대칭으로 오른쪽 잎하고 왼쪽 잎을 보세요. 이렇게 비대칭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얘가 고추 영양 상태가 좋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게 이게 세 번째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NPK를 고추가 잘 빨아들인다, 이 영양 상태가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고추 꽃잎장 수, 이 꽃잎장 수가 7장이죠. 여기 보시면은 6장이죠. 자, 제가 이제 이 꽃잎장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고추가 잘 받아들인다고 했는데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고추 무게를 늘리려면요, 고춧가루의 무게를 늘리려면은 고추 씨를 많게 해야 되는데요, 이 고추 씨를 크고 많이 달리게 하는 게 뭐냐면은 이 고추의 꽃잎 수를 늘리는 겁니다. 왜 이 고추 꽃잎 수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자기 밭에 가서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카메라로 보기에는 이게 약간 힘든데 제가 나중에 확대한 모습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보면은 수술 개수를 보세요. 수술이 7개입니다. 7개. 이 꽃잎장 수와 수술의 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추도 과학을 알아야 고추 농사도 잘 짓고요. 이 과학적인 원리를 몰라도 고추 꽃잎장 수를 늘려서 그 고수분들은 잘 키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이게 고추 꽃잎장이 5장이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고추 수술의 개수도 5개예요. 그리고 고추 꽃잎장이 6개면 수술 개수도 6개, 7개면은 7개. 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전체 다 조사를 해보면은 완전히 그렇지는 않아요. 대신에 늘어나기는 합니다. 수술의 개수가. 고추 꽃잎장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술의 개수가 많아져요. 그 자기 고추밭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고추 꽃잎 수하고 수술의 수하고 이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고추 꽃잎장 수가 많아지면서 이 수술의 개수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또 이 고추 이 수술의 개수는 또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씨앗 형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고추 수술의 개수랑 씨앗의 개수랑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원리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수술이 만약에 수술 한 개당 씨앗 40개를 만든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일반적인 데이터입니다. 수술 한 개가 씨앗 40개를 만든다고 가정하면은 수술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5개죠. 그러면은 고추 씨앗이 일반적으로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수술이 내가 8개라고 가정을 하면은 씨앗이 320개가 만들어져요. 차이가 씨앗 개수만 120개가 차이 납니다. 이거는 이론상 그렇고요. 실제로는 약간 차이는 납니다.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의 이렇게 고추 꽃잎 장수가 많을수록 수술의 개수가 많아지고요. 수술의 개수가 많을수록 고추 씨앗의 개수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고추 가루를 크고 많이 만드시는 분들은 물론 고추를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고추를 크게. 근데 일반적으로 다 대과종을 키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피가 두꺼운 걸 키우십니다. 그 중에 얇은 것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뭐 얇은 것도 키우고 두꺼운 것도 키우고 다 키웁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무게가 두껍고 고추 씨앗이 많이 나가는 것들이 무게가 많이 나가고요. 나중에 고춧가루도 많이 나옵니다. 고추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보시려는 분들은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고추 꽃잎은
이 고추 꽃잎의 개수랑 관련이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미량 요소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량 요소가 아니라요. 아까 제가 얘네들 고추 상태를 알 수 있는 거 말씀드렸죠. 그것들은 대부분이 다량 원소입니다. NPK, 칼슘의 역할들이고요. 그리고 고추 꽃잎장 수를 늘리는 거, 이 역할을 하는 것은 미량 요소입니다. 미량 요소를 정말로 많이 주라는 게 아니고, 미량 요소는 말 그대로 조금만 필요로 하는 게 미량 요소입니다. 이 미량 요소를 얼마나 잘 주느냐에 따라서 이 고추의 꽃잎장 수가 늘어나고요. 꽃잎장 수가 늘어나면은 수술의 개수가 늘어나고, 수술의 개수가 늘어나면은 고추 씨앗의 무게가 늘어납니다. 이 고추 씨앗이 많아지니까 고추를 빻았을 때 고추 가루의 양도 당연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미량 요소는 꾸준히 아주 조금씩 주는 겁니다. 조금씩. 그리고 우리가 여기 텃밭 만들 때요, 미량 요소도 넣잖아요. 미량 요소를 반드시 텃밭 만들 때 넣어야 돼요. 넣지 않으면은 고추 꽃잎장 수가 대부분이 5개, 6개입니다. 그렇다고 뭐 고추 이 깻잎, 고추 이 꽃잎장 수가 5개, 6개라고 해서 고추를 못 키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 좀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이 고추를 못 키운다는 게 아니라 고추 그 씨앗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고추 가루의 무게가 적게 나간다는 거지, 고추를 잘 키우고 못 키우고는 조금 다릅니다.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틀린 거와 다르다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좀 감안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는 책들이 있어요. 우선 이제 서울대 교수이신 이완주 교수님의 책이 있고요. 그게 뭐 흙을 알아야 농사가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시중에 지금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단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대 교수이신 현해남 교수님이 있습니다. 흙과 비료 이야기. 그 이제 현해남 교수님 책도 같이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이제 농학 박사이신 제임스 린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이제 토양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전북대가 아니라 전북 농업마스터 대학교 교수이신 천성주 교수님이 계세요. 그 천성주 교수님 강의를 듣고, 그래서 이제 천성주 교수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 말한 것을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저보다 고수인 분들은 이거 고추농사 안 보셔도 돼요. 고수인 분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초보 농부님들이 제가 하는 방식을 이해를 하시고 실패 없이,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실패 없이 조금이라도 조금 도움이 되게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지, 제가 그냥 누가 뭐 카드라라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고추 꽃잎에 이 고추 꽃잎을 보고 영양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양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미량 요소를 알 수 있어요. 미량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추 꽃잎장 수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러한 교수님들의 그 교재 내용이랑 강의 내용이랑, 그리고 이제 다른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고추도 과학입니다. 이 과학을 모르면요 고추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 방식으로 그냥 심어 놓고 고추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농법을 만들어서 고추 농사를 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저기 시골에서요 아무것도, 우리는 이런 과학적인 공부 안 하시고 정말로 고추 농사 잘 지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누구를 폄하하고자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오해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보다 조금 고추 농사를 좀 덜 지으시는 분들, 이게 초보분들 있죠. 초보분들 보시고
고추 농사를 지었을 때 실패 없이 좀 지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유튜브를 찍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제가 여기서 뭐 다른 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은 과학적인 근거 하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되,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은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나름대로 이론이 아니라 그 기존에 있던 그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고추 꽃잎을 보시고요, 자기가 계속 5개밖에 안 달린다 싶으신 분들은 내가 미량 요소를 제때 제대로 공급을 못했구나. 고추꽃이 피고 나서는 관련이 없어요. 이게 고추 위에 가지고 고추꽃이 안 폈잖아요, 그죠? 얘네들 나중에 고추 꽃잎 장수를 6장 7장 만드시면은 자기한테 유리합니다. 그러려면은 미량 요소를 이 고추가 잘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미량 요소를 연면 시비 그 다음에 관주 밀어주라는 게 아니고요, 물을 잘 주세요. 물. 제가 항상 강조하죠. 가장 중요한 게요, 비료를 많이 주고 뭘 많이 주고가 아니고, 아닙니다. 비료는 우리가 이제 두둑이 벌써 많이 줬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을 잘 주세요. 물을. 고추가 물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고 방제 잘 하시면 됩니다. 방제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오늘 이후부터 열리는 이 위에 있는 고추들은요, 이제 날씨가 15도 이상 되니까 밤온도가 이제 낙과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6월 중순 이후에 다시 낙과가 생길 겁니다. 7월 초에. 그때는 또 너무 더워서 생겨요, 그거는. 이게 얘 낙과가 생기는 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다. 그거 잘 보시면 되고요. 이 고추 낙과는 너무 추워도 생기고요, 15도 이하가 돼도 낙과가 생기고요, 얘가 30도 이상이 돼도 또 낙과가 또 생겨요. 그래서 고추가 까다롭습니다. 얘 정말 까다로운 놈이에요. 단 얘가 수정될 때를 보는 거예요. 수정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꽃가루가 날리는 시간이 오전 8시부터 12시입니다. 그 4시간 동안 이 온도 관리만 잘 해주시면 돼요. 밤에 수정이 될 때도 있어요. 꼭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가끔 오해를 하시는데, 이 8시부터 12시 사이에서 이거 꽃가루가 날린다고 하니까 그 외에는 그럼 안 날리느냐? 그게 아니죠. 왜 자꾸 오해를 하세요? 자꾸 이상하게 댓글을 걸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 시간이 주고요, 나머지도 다 꽃가루 날리고 성장하고 수정되고 하죠. 밤에도 되고 하는데 나머지 여러가지 다 작용해요. 꼭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오해를 하시면 뭐 이 4가지밖에 없냐 그러면 아니죠. 많습니다.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다 설명하려면은 맨날 며칠이 걸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팁을 드리면요, 우리 여기 이제 고추가 제가 이제 저번에도 설명드리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이 고추 칼슘 결핍이 오잖아요. 칼슘 결핍이 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참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전의 농법이랑 지금 농법이랑 뭐가 달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비료를 너무 과하게 했다든지. 자, 그래서 칼슘 결핍이 오는 요인 중에서 이제 비료 과다 때문에도 칼슘 결핍이 옵니다. 왜 비료 과다 때문에 칼슘 결핍이 오냐 하면요, 이 마그네슘하고요, 칼륨 있죠, 가리. 마그네슘하고 가리가 이 두둑에요 너무 많아요. 내가 이제 고추는 나중에 후기까지 키우기 위해서 미리 이 마그네슘하고 가리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줘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량작용이 생깁니다. 칼슘은요, 마그네슘하고 가리가 많으면요, 칼슘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미끄럼으로 하실 때 적정 12량을 꼭 하셔야 됩니다. 토양 검사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데 또 이제 내가 칼슘 결핍이 생겼는데 마그네슘하고 가리를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 기량작용인데요.
그런 것도 이제 팁이니까 하나씩 알아 놓으시고, 이건 나중에 다시 또 칼슘 결핍에 대해서는 다시 또 길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고맙습니다.